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라고 했다가 미국 증시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에게 하루빨리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합의를 촉구를 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미국 시민들이 다시 한번 $1200씩 각기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사인을 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지만은 만약에 이 합의가 또 결렬이 되게 된다면은 반대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 증시와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에게도 미칠 수가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가 더 안 좋아져야 트럼프 대통령을 나무랄 거리가 늘어나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이 경기 부양책 사안을 미루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과연 대선 전에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연준 의장이 오늘 나와가지고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한껏 기대감에 부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달러는 조금 떨어졌고 미국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금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한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19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반등해가지고 $1651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국 증시만큼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관련된 뉴스도 적게 나오는데요. 이 알트코인 회사들도 아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호재를 던져야 그들의 코인들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 그래서인지 알트코인 소식들은 거의 나와있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또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4차 산업에 관련해서 특히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LA 블록체인 서밋 2020 행사에서 코인베이스 출신의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합 감독국 국장 대행은 미국이 중국과 유럽연합 등과 비교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서 뒤처져 있다. 디지털 달러 시험판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슈퍼파워였었던 미국과 달러가 약간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슈퍼파워가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간 업체랑 USDC를 발행한 서클 같은 곳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을 훨씬 더 빠르게 앞당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겠습니다만, 자, 한편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서 내년에 현금 유통하듯이 CBDC를 시험적으로 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한국은행이 원래는 CBDC 전혀 발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테스트까지 한다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도 CBDC 블록체인을 통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꼭 반드시 파악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금이나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거나 중간에 헤쳐먹는 놈들이 훔쳐가는 것을 앞으로는 꼭 원천 차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디파이에 관련된 상반된 기사가 두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디파이 거품 우려를 지울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니까 디파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많은 디파이 토큰들이 떡락세를 이어나갔으며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총 가치 TVL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디파이에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태위태한데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첫 번째는 무시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해결을 위해서 해결사 이더리움 2.0 출시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디파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버블이 심했었죠. 이 버블이 꺼진 후에 남아있는 진짜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디파이가 위험에 처했다. 바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미카 때문인데, 미카는 유럽연합 27개국 내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발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이 가상자산을 기타 적격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엄격화된 규정을 제시하는 한편 암호화 자산 발행인이
유럽 지역 내에 암호화 자산 서비스 운영 법인 자격을 갖출 것을 의무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강도 높은 요구는 코인들 중에 발행인 추적이 모호한 디파이 프로젝트를 생사의 기로로 내몰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남긴 것인데요. 그렇게 돼버린다면 유럽 쪽에서는 기존의 디파이 서비스가 더 이상 제공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우려로서는 비트맥스 사건을 계기로 미국 금융당국이 디파이 산업 규제에 본격적으로 마치 ICO 때처럼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디파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2020년 현재까지 7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요. 많기도 하네요. 이 중에는 거의 이제 들어보지도 못한 거래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 해킹이나 사기 혹은 알 수 없는 이유, 여기에 먹튀가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을 닫은 거래소들이 75개, 이 중에 31개가 자진 폐쇄되었고 34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렸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거래소들 같은 경우 새로운 거래소를 출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웬만하면은 이미 튼실하게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밸런스와 렌 상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제한이 붙습니다. 밸런스 같은 경우는 뉴욕주를 제외, 렌 같은 경우는 뉴욕주와 영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좋지 않은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렌 같은 경우는 2.74%밖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호재가 나오는 것이 암호화폐 상승에 더욱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및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높게 상승했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보시면은 딱 이 저항선 경계에 맞닿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것을 깨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기 부양책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 솔직히 말해서 어디로 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이자 민간 우주 개발업체 버진 갤럭틱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고 비트코인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집착하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움직임을 바란다면 결국 큰 좌절감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단타치를 생각하지 말고 장기 존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4년 단위, 1년 단위로 보시게 된다면은 점차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어설프게 나대지 말고 장투로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S&P 500과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어제 하락에 이어서 S&P 500은 쭉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영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P 500을 못 따라잡는 비트코인이라면서 이 돈 알트 꾀꾀 오리 선생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왜 이렇게 못 따라가죠? 오늘 좀 늦게 출발하는 건가요?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삼각 수렴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서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삼각 수렴 마지막에 다다르게 될 때 큰 움직임이 위나 아래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인데, 증시가 압박을 받을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에도 제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 같아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 하나에 증시가 술렁이는 상황, 예측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그냥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 라고 트윗을 올렸었고, 그 다음에 찰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그냥 평범한 지지 확인이다 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가 다시 한번 트윗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부지런히 트위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온체인 분석가로서 일한 총 경력 중에 이렇게 비트코인 펀더멘탈, 즉 온체인 데이터와 인프라 설계자들의 활동이 이렇게까지 긍정적이고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2021년쯤이면 이를 알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시기는 내가 2016년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기회다. 사람들은 가격 움직임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치고 있지만은 모두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을 것. 이미 불장이 시작된 후에야 사람들은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덧붙이기를 나는 참고로 2019년 4월까지 이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점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었다. 근데 최근에는 윌리 우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분석을 올리고 나자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분석가인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의 말이 맞다라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약간 하락세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고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다시 한번 상승형 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베어 플래그라고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차트상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이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분석가도 있다는 것인데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여기 있는 이 추세에 맞고 반등하거나 아니면 추세 밑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증시와 더불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다시 한번 1200달러 미국 국민들에게 각각 주어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상태는 공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치 앞도 구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 가즈아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 및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